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제 메뉴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바나나. 저희 가족이 바나나를 요즘 즐겨 먹어서 바나나는 그냥 돈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바나나 먹는 간식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바나나네요. 바나나 그리고 저희 아들 덕에 또 방울토마토를 사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울토마토는 이게 굉장히 딸기처럼 생겼네요. 굉장히 단 방울토마토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덜 단 느낌입니다. 어제 저도 방울토마토, 바나나 이렇게 장을 보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 마트에서 나오신 그 손님들이 다 이렇게 봉지를 들고 계신데 횡단보도를 가면서 이제 마트에서 그 산 물품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 두 분의 남자분을 봤는데 한 분은 저랑 메뉴가 비슷하더라고요. 방울토마토, 바나나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저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분을 봤는데 콜라 뭐 술이죠 맥주 이런 거를 이렇게 들고 가셔서 아 저분은 참 몸에 해로운 걸 드시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어, 강아지를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뭐 장례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뭐 전화하고 바로 1시간 뒤에 이렇게 차가 오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장례식을 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병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음, 저희가 조금 일찍 했었더라면 좀 괜찮았을 법도 했는데, 좀 어영부영하다가 날이 이제 저물었습니다. 저물었고, 그 강아지를 아직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을 이렇게 강아지 집에 있는 그 현관, 거기에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었죠. 뭐 밖에 놔두려고 해도 그렇고, 너무 집 안에 놔두려고 해도 그렇고, 강아지가 항상 현관에 있었으니까 그 개진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하는 하루를 지새웠죠.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생명이 없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 옆에, 강아지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상했고,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죠. 다 같은 마음이고, 이런 상황이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가 또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니까 씻기셨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이렇게 씻겨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이렇게 씻겼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가방에, 이렇게 좀 넓은 종이 가방에 이렇게 담았고, 저희가 이제 그 병원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죠. 동물병원에 혹시 맡아주시는가. 어, 장례식장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종이 가방 좀 넓은 거에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한쪽을 들고 저도 한쪽을 들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거리가 그래도 한 두 코스? 두 코스는 아니고 한 코스 반 되는 거리였는데, 많이 안 무겁네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걸을수록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가면 어머니도 많이 힘들 것 같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자고 했어서 좀 이렇게 서로 의지를 했죠. 그 강아지 보내는 길에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었고, 어, 뭐 어머니랑 항상 이렇게 밖을 나서면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날은 좀 하기가 싫다는, 그냥 뭐 만약에 정말 인간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떠나 보낸다 해도 저희가 정말 침묵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강아지지만 그래도 좀 침묵을 지키고 싶다. 나 지금 복음 전할 마음 전혀 없는데, 동물병원에 가고, 동물병원에는 이제 어머니가 한번 예전에 강아지가 아파서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가 복음 안 전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래도 몇 번 가봤던 그 동물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인도에 꽃을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해놓는데, 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가는 길에 이렇게 꽃이 활짝 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봄이라고 해야 될지 여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 따뜻한 날 가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면은 더 마음이 쓰릴 텐데 그래도 너는 겨울을 지냈고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이 꽃이 이렇게 가는 길을 좀 이렇게 맞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동물병원을 이제 갔었죠.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그래도 전화를 했었을 때 의사가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셨고 되게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낮추고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마음을 알았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근데 보통은 그 의사가 이제 강아지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사망 등록이죠. 그것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텐데 그 의사는 그런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분명 그런 게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때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예수님이 그 천국 가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놀라셨겠죠. 왜냐면 이게 어느 상황도 아니고 강아지를 이제 뭐 그냥 일반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늘로 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런 타이밍에 그 의사 선생님께 예수님이 그 천국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명 뭐 어머니께서 여기에 처음 오셨다면은 뭐 제가 복음을 전하든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든 뭐 강아지는 그 뭐 이렇게 보내는 거지만 그래도 이 동물병원에 이 강아지를 가는 길을 맡아주신 분이고 이분이 또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병원에서밖에 못 만날 텐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어머니께서 저번에 한번 이 동물병원에 온 것 같은데 아는 곳이니까 어머니가 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머니가 열성적이셨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를 보내는데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좀 침묵을 지키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꺼내시니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됐고 의사 선생님도 좀 놀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셨죠. 어쨌든 그런 세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뒤돌아서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전했구나. 어머니도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도 용기를 내서 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의 감정이 납득이 안 되든 정말 하나님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든 간에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도 세상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죠. 분명 뭐 하나님 의지에서 위로를 받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했고 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본래는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위탁을 할 때 어머니가 또 안과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가는 길에 뭐 빵도 사고 뭐 다이소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셔서
안과를 제가 가기 싫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랑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랑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마트를 갔네요. 마트를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빵을 사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도 제가 전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날도 전하진 않았습니다. 전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마트를 갔다가 이제 다이소를 가서 어머니가 또 몇 가지 살 게 있다고 해서 저도 가는 김에 저는 물을 좀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안과도 가야 되니까 뭔가 빨리 이렇게 집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더운 날에 물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물을 샀었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이소죠. 다이소 점원이 너무나 막 친절하게 막 어머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참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언젠가 이렇게 저분한테 복음을 전했나? 이런 짐작도 되고 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절해 보이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계산을 다 하고 이제 나와서 물부터 마시고 어머니도 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또 한 곳에 들려서 거기 또 천원빵집이 있어서 천원빵집에서 또 큰 빵을 또 샀습니다. 사고 어머니께서 그 가는 길에 김밥을 또 사자고 얘기를 주셔서 김밥을 시장에 갔죠. 시장에 가서 거기는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한 번씩 갔던 그 분식집인데 거기에 사장님께 제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가게 입구에 보면은 안쪽에 입구에 보면 그 약간 벽 쪽에 이렇게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걸려서 좀 그랬는데 제일 가까운 김밥집이 이제 안과 가는 길에 거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뭐 음식 이런 건 나쁘지 않았고 맛있었고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제가 또 김밥을 또 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김밥집 여사장님께.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몰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김밥을 다 이제 6줄을 막 싸시는데 손이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그 남자 그러니까 배우자분이시죠.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나오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병원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병원을 들어갔는데, 다 좋은 병원이 있는데, 또 어머니는 이런 구석진데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서 안과를 갔는데, 진짜 오래된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종업원 여자 간호사들이 이제 몇 분 계셨고, 그래도 그 젊은 간호사님이 좀 친절하셨습니다. 친절하셨고, 항상 병원을 가면 저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분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있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취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막 치료를 받으시는데 제가 바깥에 있어야 되나 안에 있어야 되나
막 머뭇거리니까 또 그 간호사가 안에 들어오셔도 돼요 하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을 봤는데 잘 해주시죠. 잘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약 처방을 좀 여기 오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약 처방을 좀 길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셨는데 의사는 이제 뭐든지 이렇게 약을 많이 오래 복용하면 좋은 게 아니니까 설명을 했는데 제 어머니가 자꾸 우기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여기 오시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보금 이런 거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여러 젊은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친절한 간호사분도 계셨고 조금만 제가 마음 용기를 내면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뻘쭘한 상황이지만 그 분위기에 좀 압도당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 여기 왔는데 한 명도 전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남은 거라고는 약국밖에 없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약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이제 세 분이 계셨는데 의사분이 굉장히 젊으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젊으시고 좀 한 곳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약을 처방받고 약이 또 금방 나오고 이제 인사할 타이밍에 제가 그분들 얼굴 보면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좀 함부로 이렇게 말 걸기가 좀 어려우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이상하게 그 병원 안보다는 약국이 편하다는 생각에 복음을 좀 전하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얼굴로 봐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 강아지 때문에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부터 납득이 안 되는 장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다윗도 정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을 때까지는 정말 막 뭐 말도 못하죠. 뭐 이렇게 울면서 밥도 굶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평상시처럼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를 했었나요? 부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다시 마음을 잡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슬퍼하던 다윗도 다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셨는데 나도 솔직히 절망스럽죠. 절망스럽고 오늘 내일 3일까지는 좀 이렇게 좀 침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깨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다윗처럼 이미 강아지는 그 전날 숨을 거둔 상태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국에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니 간 생명은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이 없는 간 생명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 일은 전도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그분의 표정이 어떻든지 정말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이제 어머니께서 어떤 가게에 가서 야채 가게에 가서 바나나를 사셨네요. 어머니께서 그 바나나 사장님께도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또 길을 나섰는데 어머니가 다시 그 야채 가게 가서 이렇게 그 뭐죠? 배추를 이렇게 사신다고 살까 하면서 한 번 더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엄마 그냥 가자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살려가는데 뭐 구루마도 없고 지금 우리 손 들어야 되는데 무겁다 하면서 어머니를 만류했죠. 엄마 거기서 사면은 나 엄마 짐 안 들어준대 하면서 그렇게 또 불효를 어머니한테 괜찮다 하면서 내가 듣게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 않았었고 횡단보도 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와 가까이 되게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쭈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와 너무 가까이 우연찮게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막 쉬고 계셨잖아요. 더운 날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떤 생뚱맞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갈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냥 그분이 적적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아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전도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이든 좀 할 수 있을 때 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어머니랑 이렇게 또 다시 어머니가 배추를 안 사셨더라고요. 내가 이빨이 좋지 않아서 잘 씹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셨고 또 어머니랑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가 어떤 그 옷가게에 들어가서 저희 오빠의 그 런닝을 좀 산다고 거기서도 이제 사면서 바지도 사고 런닝도 사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은 이제 동물인데, 동물을 이렇게 갔는데, 모르겠어요. 열매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어머니 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이렇게 좀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끌어올려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복음을 좀 전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좀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정말 갔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서류를 제가 이렇게 적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잘 적었냐고 전화가 왔는데 깜빡했다. 어머니가 막 전도를 막 그 병원에서 하는 바람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깜빡했다 했는데 오빠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서류를 안 받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구청에다가 서류를 이제 최종적인 서류는 구청에다가 내는 건지 알고 구청에 전화해봐서 서류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이제 병원 가서 서류를 받아올 거고 내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가기 좀 그렇다 하면서 그랬는데 오빠가 막 끝까지 막 그래도 막 네가 받아봤어야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오는 게 맞나 싶어서 전화를 다시 병원에 했었죠. 병원에 했는데 그 의사가 여기서는 서류를 적을 거는 없고 거기 가서 강아지 동물 그 등록 변경을 해서 사망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을 거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마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을 다시 가지는 않았죠. 강아지가 이제는 없죠. 그게 없고 이제 병원으로 보냈고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강아지 집은 아직 치우진 않았는데 강아지가 덮던 이불도 치우진 않았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막 강아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막 제가 밤에 밤마다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강아지 똥을 또 대소변을 또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녁밥을 사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전에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죠.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강아지가 좀 생명이 좀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도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겠니 하면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비벼주는 그런 습관을 제가 루틴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이런 그 공허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강아지가 항상 이렇게 딱 나와서 뭐 본인이 소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강아지가 지금 없으니까 얘가 뭔가 여기 이 타이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자꾸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빨리 저거 강아지 덮었던 거 저거 좀 치우자. 좀 치우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죠. 저게 있으니까 강아지가 꼭 저기서 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고 어머니가 빨리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저는 강아지 집을 좀 빨리 치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개를 또 사서 키우실란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개를 데리고 키우셔도 저 집은 폐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놔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 흔적들이 진짜 사람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흔적들로 인해서 뭔가 안심하거나 평안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미련이고 아쉬움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좀 괴로워하는구나. 뭐 하루 이틀 상간에는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3일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존재가 없다는 게 제가 밤마다 했었던 그 루틴을 안 함으로써 이제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이제 차차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강아지 집이 보이지만 그렇게 막 슬프고 막 그런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강아지가 그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에 굉장히 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숨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얘가 좀 한 번씩 캣거리는 건 있었는데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도 좀 그런 숨소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가파르고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가 괴롭니 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목을 조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괜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강아지가 이제 늙다 보니까 좀 바깥에 나가는 것도 좀 그렇게 관심 없어하고 그 담요 위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나이가 먹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찌 보면은 좀 저희도 강아지한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건 아니고 남들처럼 막 매일 산책 시켰던 것도 아니고 막 굉장히 막 옛날에 좀 이렇게 시골에서 키웠던 그런 뭐 강아지처럼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 좀 요즘에 반려견처럼 이렇게 막 꾸며주고 막 그런 우리는 그렇게는 키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강아지 이렇게 제가 미용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줬죠. 해주고 그리고 산책도 얼마 전 너무 오래는 아니고
5월달에 한번 제가 큰맘 먹고 한번 저희 아이랑 동행해서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을 해줬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강아지가 산책할 때는 정말 대변을 그렇게 많이 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을 좀 포기를 했었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대변도 많이 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어디론가 더 가고 싶어 하는 욕심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 이렇게 하면은 좀 산책을 시키는 게 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좀 정말 예전이랑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강아지가 제가 이제 예전에 미용실 할 때, 제가 정말 초창기 미용실 할 때, 그때가 이제 좀 뭔가 한적한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 집이랑 그 미용실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제가 운동한다고 걸어가면서 자전거를 끌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태워서, 강아지 가방에 넣어갖고 태워서 그렇게 이제 강아지랑 같이 출근을 하고, 강아지는 이제 다행히 거기가 주택 상가고, 그때 마침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텅 비어져 있는 마당에 이제 강아지를 놓고, 이제 손님이 없을 때 한 번씩 보고, 퇴근할 때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조금 더 정이 있었던 것 같고, 강아지랑 어쩔 때는 좀 그 자전거를 안 타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훈련이 돼서 그런지 강아지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멈춰 하면은 멈추고, 가 하면 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그 템포가 이렇게 좀 잘 맞으면 이제 저도 안심을 하고, 강아지도 이제 적응이 되어서 강아지를 신뢰하는 거죠. 아, 네가 지금 돌발 행동하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구나. 그때 이제 강아지가 이제 하는 그 행동이 있는데, 귀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그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걸을 때 군인처럼 귀가 딱 쫑긋하면서 이 귀가 이렇게 딱 붙는 거죠. 양쪽 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버리죠, 중앙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네가 지금 주민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를 제가 그거를 보고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 그거를 이제 제가 5월달에, 그때 어린이날이었는가, 아무튼 어버이날이었는가, 어린이날, 아무튼 그때였는데, 그때 그걸 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잊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런 걸로 좀 유대감을 좀 느꼈었는데, 그런 또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는 슬픈 게, 사람보다 수명도 너무 짧고, 그리고 강아지가 죽는데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말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집 지키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숨이 이제 걷어지면 걷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숨을 거둬야만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좀 강아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강아지가 자기가 죽는 걸 알면, 아, 주인 참 고마웠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티를 내면서 죽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밥 대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 딱 그 타이밍이 되니까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낮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 하교를 하고 한 30분 전에 이제 거진 이제 그런 기미가 보였다고, 강아지가 갑자기 나오더니 경직이 됐다고. 경직이 되어서 괜찮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대요. 보였는데 이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움직이게 했는데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정말 밥을 잘 먹었고 며칠 전만 해도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너무 막 정말 막 행복해 보일 정도로 맛있는 고기를 줬었었는데 밥을 잘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북어국을 끓였던 거를 북어를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먹는 듯 하더니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 충격을 많이 먹으셨죠. 어머니도 강아지를 많이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왔었지만 어머니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좀 강아지를 보는 시선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막 어머니 막 젊었을 때랑 좀 다르죠. 강아지가 이제 죽어도 다시 강아지를 살 수 있고 막 그냥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또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뭐 잊혀져 가죠. 그 전에 이제 키웠던 강아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위로가 되기는 한데, 정말 강아지는 좀 뭔가 이렇게 신경을 관리를 많이 써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좀 그런 강아지를 관리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좀 어머니가 좀 신경을 좀 덜 쓰셨으면 좋겠는데 또 외로움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또 관리할 것도 많고 또 강아지가 아프다 하면 또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래서 어머니 좀 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자꾸 이제 또 강아지 집을 안 없애는 걸 보니 또 키울 것 같기도 하고 말류를 하고 싶어도 또 외로움에 빗대면은 제 말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1요일에는 그 새벽기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길에 거기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부를 물으셔서 요즘에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어머니 혈압이 있으셔서, 좀 못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도 혈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남한테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싫어한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는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좀 어떻게 좀 심각하게 들어가는 것을 좀 회피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좀 어느 정도 알아듣고 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잘 되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도 기도 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집사님도 건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런 느낌 좀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아, 이렇게 용납하면서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 순간이, 아, 이게 언제적인가? 언제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이 귀하다. 이런 분이 정말 교회에 정말 많다면 내가 얼마나 교회 가는 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겠냐. 근데 너무 희박하니까, 이런 분이 원래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상을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아, 너무나 마음을 너무 써주셔서, 저도 이제 뭔가를 비밀을 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분이, 어머니 좀 걱정하시더라, 이렇게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네요. 월요일은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좀 뭔가 저도 일상에 들어와서 좀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이제 등교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 와서 뭐 피아노 치고 뭐 좀 해야 되겠다. 공부 같은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사무실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아, 강아지 그 등록 변경하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이제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서 구청에 바로 가서 이제 서류를 적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그냥 안 가고 방문 안 하고 해도 되는 건지, 뭐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래 강아지를 등록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뭐 폰을 이렇게 좀 개인적인 폰을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시진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인증을 한다던가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인터넷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하니까 뭐, 뭐 대표 전화에 그 직원분들 뭐 그 동물을 담당하시는 직원분 계시지만 보금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보금 전하지 못했고, 안내를 들어보니 구청에 와서 뭐 이렇게 서류 적을 필요는 없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적기만 하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서류를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저는 저번 주에 전화를 걸었는데 병원에서는 서류 적을 게 없고, 구청에서 뭐 등록 변경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 아니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 그러면 또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하면서 막 화가 조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 의사가 좀 제대로 말을 해줬으면, 내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내가 뭐 그냥 좀 더 물어보고 거기서 바로 적었을 수도 있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간 건데, 뭐 다시 또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오늘 좀 여기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좀 평상시 하던 거 하면서 좀 뭔가 지쳐있는 나의 이제 일상도 좀 이렇게 회복하고 하려 했는데, 병원을 가면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 혼자 갈까? 뭐 내 혼자 가면은 뭐 또 뭐 또 대리인이라서 뭐 또 서류 또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려면은 또 먼 길을 가야 되고, 어머니 보아하니 버스 안 타고 갈 것 같고, 오빠는 있는데 오빠는 지금 시간에 자고 있고, 아,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계속 알아보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문 10시간쯤에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투명스럽게 또 원장님께서 여기서 서류 적으시면 된다고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여기 서류 적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대꾸는 하지 않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번호를 정확히 그 대신 번호를 정확히 알아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번호를 받아 적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뭐 번호 뭐 적은 거 뭐 서류는 없으니까 적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 일단 뭐 나는 순종은 하기 싫은데, 이게 또 뭐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가 또 가는 길의 절차고, 좀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에 좀 불평불만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왕 갈 거 그냥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짐을 좀 싸고 이렇게 집 쪽으로 가서 어머니랑 중간에 만났죠. 만나서 엄마 물 좀 챙겨와라, 또 먼 길 간다, 물 좀 챙겨와라 해서 어머니가 물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나서는데, 엄마 나 지금 아들 그 등교하는데도 내가 갔다 왔었고, 내가 또 집 쪽으로 갔었는데, 또 병원까지 가고 또 그까지 걸어갔다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다시 걸어와야 되고, 난 또 학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발 버스 좀 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걸어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불만을 했네요. 불만을 하고 어머니랑 또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병원까지 갔죠. 병원까지 갔고, 또 가는 길에 뭐 사람들이 보이고 뭐 복음도 전하려면 전할 수 있었지만은 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고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화단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사진 찍자고, 일요일도 사진 찍자고 하셔서 그 교회 앞에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어머니가 막 빨리 찍으라 하는데, 나 엄마 이거 구도가 안 맞다, 꽃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랑 저랑 얼굴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 꽃의 배경은 희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설정했다 하면서 우리 막 티격태격거리면서 사진 찍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나왔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서 거기 꽃 있는 데서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재래를 이렇게 찍어서 잘 나왔었죠. 웃는 상황이 아닌데도 웃었습니다. 왜냐면 사진이니까. 나중에 지나가서 사진 찍었는데 막 안 웃거나 찡거리거나 하면 그게 딱 찍혀버리니까 막 억지로라도 웃고, 어머니가 막 이 꽃도 찍어라 요것도 찍어라 막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꽃을 찍고 병원에 들어갔죠.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 주인들이 한 2팀 있으시더라고요. 한 팀은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간 대기하고 있을 때 저희를 좀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좀 지어 주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막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면서, 좀 노년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셨는데
참 그래도 뭐 같은 손님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 냉랭하게 있지 않고 막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해가시니 좀 고마우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한테 복음을 어머니가 전했던 상태라서 그리고 그 의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말을 좀 아꼈죠. 그래서 그 팀은 먼저 갔고 그 다음 진료하시는 분도 이렇게 진료를 보고 이제 뭐 약을 이렇게 지으실 때 대기를 하시는데 동물병원에 와서 왜 강아지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좀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 주인의 강아지는 생명이 있는 강아지라서 괜히 뭐 무거운 얘기를 하면은 좀 지장이 있을까봐 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는데 뭐 한번 말을 거셨으니까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좀 걸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을 다 보내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서류 적을 게 있어서 이제 서류를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엄마 혹시 한 번 더 맞춰보려고 엄마 혹시 그 강아지 번호 가져왔냐고 적어놓은 거 안 가져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가져왔는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적었죠. 적었는데 의사를 보시더니 번호가 2개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맞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뭐 대충 적을 성격은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봐요 하면서 제가 막 똑바로 이거 정확하게 알아오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막 뭔가 저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면서 막 이렇게 뭔가 조금만 더 나가면은 약간 꾸중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맞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뭐 안 맞으면은 뭐 그 구청에 전화해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가 이거 봐요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막 저에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맞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제가 지금 전화 걸어볼게요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막 저도 막 그 야단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전화를 거는데 죄송합니다라는 거를 좀 늦게 했죠.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죄송하다면서 제가 좀 그랬다면서 막 이렇게 전화를 거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진짜 10% 9%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할 때 갑자기 저희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희 집에 뭔가 반찬 같은 거 갖다 주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냐고 하셔서 어머니랑 병원에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고 이모가 지금 은행 볼일 보는데 너희 태우러 갈까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배터리도 없는데 막 서구청에 막 전화를 해야 되고 진짜 막 만약에 전화를 해서 배터리가 소진되면은 이모의 전화도 못 받게 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전화 꺼내겠나 하면서 전화를 했었고 담당 직원도 막 굉장히 뜸을 들이더라고요. 잠시만요 하면서 막 사람의 애간장을 막 태우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화 받다가 꺼지면은 의사가 더 화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이거 좀 뭔가 번호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렇게 강아지 등록하면은 그 우리 전화번호처럼 지역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강아지한테 있더라고요. 강아지 등록할 때 강아지의 대표 번호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의사가 짐작을 하고 이거를 안 적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 미리 짐작을 했는데
저에게 기뜸을 줬는데 제가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서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받았죠. 아, 이거였군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고 의사한테 얘기를 줬더니 아, 이게 빠져서 그랬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안내를 뭐 해주셨는데 이분은 좀 그래도 좋은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적인 게 안 맞은 거죠. 안 맞아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상황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소원할 수도 있죠. 강아지를 맡기는 입장에서 뭐 그냥 어떻게든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래도 손님을 좀 끝까지 잘 안내하고 좀 그렇게 해주면은 손님들도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그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끝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에 그리고 저희 아이를 이렇게 저희 강아지를 감당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또 가는 길에 이제 이모가 오신다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김밥을 좀 이모랑 상관없이 사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샀는 김밥이 맛있었다고 얘기를 주셔서 거기를 가자고. 거기가 이제 병원이랑 저희 아이 초등학교랑 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김밥집을 이렇게 가려면은 지름길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어머니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나랑은 이제 초등학교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가는 길로 가서 뭐 그때 두 문구사 또 할머니 보면 또 인사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하교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좀 만류를 했고 엄마 거기보다는 우리 교회 앞에 김밥집 거기 가면 되는데 하니까 어머니가 거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깨를 그때 뿌렸어야 되는데 김밥에 깨를 안 뿌려줘서 막 제가 그때 뭐 부활절 때 거기서 사 먹었는데 단무지도 빠졌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길래 알겠다 그럼 엄마 큰 길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가는 여기보다는 좀 덜 좁은 골목길로 그렇게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근처에 있다고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게 이제 사거리고 사거리 떨어진 곳에 살짝 떨어진 곳에 안경집이 있는데 안경집에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집이 어디냐고 이모도 다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이제 하시는데 저희도 어떻게 이모가 좀 편안히 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막 머리를 막 굴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거리 쪽도 아니고 사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쪽이라서 그래서 안경집을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으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굉장히 땡볕이더라고요. 땡볕인데 막 어디 시원한 데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모가 오면 바로 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가 이모가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김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야가 좀 이렇게 뭔가 희미하다고 해야 될까? 막 눈빛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아예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모가 전화가 왔죠. 그 바로 옆에 굉장히 건물이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거기 응급차 뒤에 이렇게 차를 세워놨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머니랑 이모랑 차를 탔는데 이모가 왜 이렇게 큰 건물 놔두고 작은 건물 말을 해서 이모가 잘 못 찾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했는데 이모가 막 다음부터는 큰 건물로 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이모의 입장에서는 좀 실속 있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라고 그렇게 해 주신 건데 그때 상황에 제가 핑계 댈 것도 없고 정말 저는 생각이 안 났으니까 저희 집 가는 방향 그 뒤쪽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 할 말 없으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모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아 얘도 머리 안 돌아갔었고 나도 머리 안 돌아갔어서 서로 머리 안 돌아갔어서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모가 할 말이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랑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제 깨달아진다. 병원은 거기 응급차가 있고 거기 응급실로 들어가는 그 입구기 때문에 차를 잠깐이라도 대여놓는 거는 실례다. 그 다른 정말 1, 2분 상간에 급한 사람이 빨리 이렇게 응급실 가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내 판단이 맞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는 몰랐지만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안경 가게에 있어서 내가 안경 가게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병원 옆에 있다는 생각도 못했지만 이모의 입장에서는 빨리 더운데 우리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애처롭고 빨리 튀어서 가야 되는데 좀 큰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더 빨리 이제 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속 있게 얘기한 건데 알고 보니까 거기 아무리 실속이 있어도 병원에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정말 미국판 사람이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굉장히 뭔가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정말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엄마는 우리가 더 몰랐다고 이렇게 우리 본인을 딸과 어머니 자체를 다 이렇게 낮춘 상태로 이모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보같이 나는 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나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엄마가 잘한 것 같다고 그때 화난 사람은 자기가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우리가 상황을 다 100% 이해하고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화난 사람의 불을 꺼야 되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게 맞는 것 같다. 엄마가 현명했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뒤늦게 얘기를 드렸네요. 어머니께서 차에 탔는데 김밥집을 가고 싶은데 그게 저희 가는 집이랑은 다르고 거긴 또 주차할 데도 없는 그런 시장, 차도가 있는 시장이 그 김밥집이라서 어머니가 끝까지 거기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모는 왜 하필 이렇게 더운 날에 김밥 사 먹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모가 지금 많이 급하구나 라는 생각에 엄마 그냥 가자 하면서 다음에 사 먹어도 되지 하면서 제가 집 근처에 그 교회에 거기 맞은편에 있잖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맞춰서 제가 내려서 이제 김밥집에 들어가게 됐죠.
물론 어머니가 뭐 계속 고집 부려서 뭐 김밥집 가려면 제가 시장 김밥집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이제 뭐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장님께서 네라고 했지만은 부적이 자꾸 문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좀 이제는 좀 방문을 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은 이제 거기 김밥집을 가지 않고 교회 맞은편에 김밥집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모는 또 내 거는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알지만 나는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김밥집을 들어갔죠. 사장님이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앉아 계셔서 제가 사장님 7줄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막 이렇게 싸주시는데, 사장님이 처음엔 저랑 저를 불편하나?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막 새가 비싸갖고 막, 아유, 내가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그래도 새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인력 가시는 아저씨들도 이렇게 뭐 드시고, 이렇게 김밥 사가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하니까, 많이 없다면서, 막 어려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막 올 때 리모델링도 다 하고 돈 많이 들였는데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용실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좀 막 뭐 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이 건물 주인은 가격을 안 올리고 계속 세를 받으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실례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장님의 그 건물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세에 관해서 뭐 아무튼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좀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좀 그분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좀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좀 내가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복음으로써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모든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좀 요즘에 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김밥집을 왔는데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일요일도 장사가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사람들도 한 번씩 이렇게 분식집에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좀 싫어하죠. 왜냐면은 외식도 조금 조심하고 우리가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 안에 그 식당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뭐좀 외식하고 좀 이방인들이 하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하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분식집이 장사 잘 됐던 거 아닌가 했는데, 좀 장사가 일요일도 안 돼서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김밥에 깨 안 넣어 주신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김밥 깨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깨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래는 서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막 한탄 아닌 한탄을,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막 저도 공감이 돼서 막 하는 거죠. 막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김밥을 가져왔는데 이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바로 물건만 내려주고 이렇게 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김밥 사장님 또 깨를 안 불러줬네. 깨를 뿌려달라고 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엄마 김밥집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시더라 하면서 거기 장사 잘 됐었던 거 아닌가 하면서 왜 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길래 엄마 복음 전하면 원래 다 그렇게 된다 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정말 유식해서 막 해결책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뭐 별 해결책을 얘기 못 해주고 별 피드백을 못 해줘도 영적으로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랑 교제가 시작되면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좀 이해를 드렸고 하나님께 힘내시라고 저희 오빠가 여기 김밥 참 맛있대요 하면서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김밥이 밥이 꼬들꼬들하대요 하면서 밥 잘 지으신다고 여기 좋아해 하면서 좀 이렇게 응원을 드렸죠.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날 이제 이모가 오셔서 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아지 병원 갔는 거 소식을 듣고 너희 또 개 키우겠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했지만 눈짓으로 키우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모도 강아지를 이제 딸이 사촌 언니가 갖다 줘서 키우고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가고 나서 그래도 그 이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쌍둥이 이모예요. 그래서 쌍둥이 이모 한 분도 그때 전화를 주셨죠. 집에 전화를 주시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방문을 잠깐 해주시고 가셨는데 어머니가 참 이런 생명의 상실감으로 상심이 되게 크신데 또 적절할 때 또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위로 아닌 위로를 하게 해주셔서 위로가 아닌 게 아니고 위로가 맞죠. 위로를 해주신 것에 타이밍이 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는 직장을 갔는데 항상 직장을 가기 전에는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있고
그냥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니까 항상 직장 안에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감당하는 나의 훈련이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직장을 가니까 좀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장을 가면 또 행정선생님 먼저 볼 것이고 인사를 좀 잘 안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직장을 갔는데 그날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정이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회피하는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수업방으로 들어갔는데 수업방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 세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되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 새로운 선생님은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주세요. 막 끝까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은 저랑 직접적인 그런 교류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고 소통이 없고 그런 선생님이죠. 그래도 인사는 굉장히 끝까지 시선을 회피 안 하시고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오랜만에 또 시니어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시니어 선생님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으니까 저랑 이제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니어 선생님이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신데 그날은 딱 책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 계시네 하면서 맨날 계속 서서 막 일하시더니 오늘은 책상에 앉아 계시다면서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또 일에 잠깐 앉아 있다가 일해야 돼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그 시니어 선생님이 없으셨더라면 다른 시니어 선생님이 이제 그 세 분의 선생님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적적하죠. 적적한데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시니어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 시니어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앉아서 막 오늘 앉아 계시네요 하면서 이런 순간 잘 없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시 쉬고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막 청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없으셨을 때는 저희가 진짜 꼼꼼하게도 못했었고 막 때로는 퇴근하기 바쁠 때 생략할 때도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청소를 했었다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선생님 계시니까 너무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막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시니어 선생님도 막 이렇게 뭔가 옹기종기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에 좀 이렇게 좀 끼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적적하지 않다. 오랜만에 이런 적이 좀 정말 없는데 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좀 앉아서 그래도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서 저는 좀 좋았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무료하고 하나님 또 시험 감당해 주시는 그런 날이구나 하면서 또 뭔가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그런 세 분의 친밀한 그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좀 뭔가 그래도 이야기거리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좀 감사했죠. 새로운 선생님은 좀 아쉬운 게 좀 정말 막 내가 대화를 하려고 막 티를 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선생님 빠지시고 또 잠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선생님, 불교 선생님 이렇게 빠지셨어요. 빠지셨는데
아이들이 있고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서 계셨는데 진짜 한참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이렇게 선생님은 덩그러니 두 분만 계시니까 정말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뻘쭘한 상태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한 번씩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도 밖에 나가시지 않으시고 보통 이런 타이밍에는 복음을 안 전했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타이밍인데 그분은 복음을 미리 전했었고 이제 교제를 그렇게 이어가지 않으니까 좀 적적한 그런 시간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나 선생님 기다려도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놀러 가셨나요? 하면서 너무 안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뭐 뒤에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향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네요. 뭔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장난을 쳐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의 좀 호의를 좀 거절하는 가만히 두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시간에 좀 보였었던 거죠. 방법도 없고 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뭐 인본주의로 막 어떤 얘기들 막 짜내서 막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보여진 거니까 좀 안타까웠죠. 항상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먼저 가시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랑 불교 선생님이 좀 많이 뭐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 선생님이 아쉽다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친밀하시구나. 저야 뭐, 제가 간다면 뭐, 안녕하세요 할 텐데, 정말 친밀하시구나. 그런 친밀감을 좀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선생님도 또 새로 오신 선생님, 또 다른 젊은 선생님이 있으신데, 누군가에는 정말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구가 없으면 일하기가 힘드니까 좀 그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좀 이렇게 했었다는 게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선생님 그 젊으신 새로운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뭐 정만 있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 하겠나. 누군가는 정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직장 생활도 원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런 모습이 참 직장 생활하는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저는 뭐 많이 그렇게 뭐 정말 사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악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시니어 선생님 계시니까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정말 친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를 항상 용납해 주시는 원장 선생님이나 실장님은 항상 용납해 주시는 그런 표정이시니까 대화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유순하고 막 이렇게 잘 흘러간다는 느낌 전혀 없는데 뭔가 좀 제가 부탁하는 일 있으면 귀 기울여 주시고
좀 아픈 일 있을 때 좀 이렇게 빨리 대처해 주시고 뭐 그런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1대1 아이를 맡았을 때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만 보는 그런 그 학부모님이 있으십니다. 그 학부모님은 다른 아이 담당이신데 그 시간대가 비슷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청소기 때문에 막 저에게 말을 거셔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그 아이가 이제 1대1 담당했던 아이가 이제 그 서비스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화요일로 넘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학부모님이 화요일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이 변경됐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추억이 있으니까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해주고 저도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대화를 이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뭔가 말을 걸어드리고 싶은데 뭐를 말해야 되지 이런 잘 생각을 못했고 그분이 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좀 저랑 친한 그 작은 꼬마 뭐 고학년이죠. 체격은 좀 작아서 그 친구가 이제 물 마시러 이렇게 나왔는데 좀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 학부모님 담당하시는 그 아들이 좀 체격이 커서 저는 고등학생 좀 돼 보였는데 제가 물어봤죠.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중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저희 아들이랑 똑같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 친구가 빨리 들어가려고 해서 뭐 얘기를 더 하지 않고 들어갔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다 끝내고 아이를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저는 퇴근만 하면 돼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이제 인사를 그냥 드리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학부모님도 인사를 하시죠.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뭔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또 너무 가까이는 못 가겠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하는데 막 왜냐면 제가 저희 아들도 중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집에 가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제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상으로는 좀 많이 안 가까운데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제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고 학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저의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안면 근육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어야 되는데 또 말까지 해야 되니까 뭔가 제가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래도 좀 말을 이어가려고 막 서로 막 귀 기울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시키면은 긴장을 많이 해서 알기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켜서 긴장감을 주게 되면 아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고 뭐 버스 타고 가는 거 지하철 타고 가는 거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가 해야 된다 이러면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거를 더 못한다고 막 그런 하소연을 하셨던 것
있고 맞아요 하면서 참 어려운 숙제죠 하면서 그렇게 또 제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는 알아듣는데 뭔가 이렇게 반응을 준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학부모님과 그 학부모님도 그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그 아들도 약간 그 이름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잘 지내려고 하는데 대화하는 면에서는 막힘이 있다. 뭔가 알아듣기는 한데 내가 뭔가 반응을 주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마음은 서로가 뭐라도 한마디 걸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비쳤던 그런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뭐 그 학부모님 분명 제가 조금 떨어져서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막 100% 이렇게 제가 알아듣지는 못해서 계속 들어드리는 거는 어렵고 또 그 학부모님도 제가 이제 퇴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듣기만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했죠. 저희 아이는 내일 그 체험학습 가서 제가 도시락을 싸야 돼서 열심히 도시락 싸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또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뭐 이런 소소한 얘기를 이렇게 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다 막힘이 있는 거죠. 불교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그런 적이 좀 잘 없죠. 없고 또 새로 오신 선생님도 전혀 뭐 제가 저번에 용기 내서 뭐 사적인 얘기를 말 걸은 적은 있지만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아니까 뭐 그냥 이런 소소한 얘기를 좀 건넬 사람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봤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든 통하지 않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냥 서스럼 없이 제 얘기를 이렇게 건네고 뒤돌아서게 됐네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또 불교 선생님이 마침 가지를 않으셔서 그렇게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있는 동안 또 좀 적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아이 저 내일 체험학습 가요 하면서 또 도시락 싸야 돼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불교 선생님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시지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또 뭐 달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불교 선생님은 인사는 그렇게 좀 살갑게 받아주시긴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은 안 되는데 그리고 좀 부딪히는 면도 좀 있고 뭐 일할 시간은 좀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퇴근할 때 되면은 뭐 그런 얘기는 좀 뭐 흔쾌히 또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좀 얘기 드린 것 같네요. 거진 2시간 40분 좀 더 넘겠죠. 그 시간이 지금 흘러서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에 블로그를 좀 합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나 옛날에 연예인 블로그 했었을 때 뭐 내가 이렇게 찾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의 그 안부글에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때 다 같은 학생이니까 뭐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연예인 또 공감이 있어갖고 연예인 사진 이렇게 막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아니고 막 그게 뭐죠? GIF 파일인가? 막 그런 파일을 막 반짝이는 파일 막 올리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게 평소에 친구가 잘 없지만 참 블로그로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좀 그런 습성을 제가 좀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다면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일상적인 거 분명 기독교적인 그런 말도 뭐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일상에 치중해서 좀 이렇게 블로그를 좀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 분 한 분씩 정말 블로그의 방문자가 0입니다. 0인데 딱 한 명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뭐 보아하니 뭐 정말 도움을 좀 청하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 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인데 장사적으로 막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분명 뭐 시간을 내서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뭐 무관심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일상적으로 좀 소통을 이어나가시는 분을 제가 무의식 속에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길인지 또 하다가 또 제풀에 지쳐갖고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어렸을 때는 순수했잖아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없이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갔었는데 그런 것을 좀 제가 좀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적인 그런 긴장감 좀 내려놓고 좀 그렇게 소통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내가 주고 싶지만 제가 오히려 더 받고 싶은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그 블로그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사람은 사람과 이렇게 기대어 사는 것이 사람 인자잖아요. 친구를 찾고 있구나. 친구를 제가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앙 포기하고 옅습성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그냥 무의식 쪽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고 그게 만약에 세상의 의지라면 하나님께서 빨리 마음을 좀 돌려주셔서 미련 안 갖게 좀 해주시고 그래도 괜찮은 취지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냥 좀 바라보고 있고 넘어질 때마다 좀 건져주시면 좋지 않으실까 욕심도 좀 부려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저는 잘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저는 못하지만 복음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